자, 오늘은 지친 간을 살리는 약초 음식, 한의학적으로 간 경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양방의 자료는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한의학을 어려워해요. 단순하게 한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한의학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리고 또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크고 총 에너지의 12% 이상을 소모합니다. 이런 간이 지치면 몸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겠죠. 한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몸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화를 내면 몸에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간입니다. 간은 한자로 고기 육편에 방패 간자를 씁니다. 간은 방패인 거죠. 즉 방어 능력, 병이 걸렸을 때 이겨내려는 방어 능력, 이런 것이 다 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방패가 돼서 모든 스트레스, 과로 등을 다 이겨냅니다. 간자 파극지본이라는 말이 황제내경에 나오는데, 파극의 본, 즉 극심한 피로를 견디어내는 곳이 간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증상 없이 견디어내다 더 이상 못 버티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간을 족궐음강경이라고 해요. 궐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골자는 백월골자를 쓰는데,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백장, 자신감, 용기, 이런 걸 상징해요. 승부욕, 또 욕망,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강한 분들은 간이 강한 분들입니다. 간이 강한 분들은 소위 간땡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승부근성이 강하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아주 강합니다. 투자를 해도 길게 보고 투자를 해요. 야심이 있어서 시원시원합니다. 권력가들이나 큰 부자들을 연상하면 돼요. 간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좀 소심하고 째째하고 쓸데없는 근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면서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좀 없어 보이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간의 기운이 허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신것을 먹어서 간을 많이 보호해야지 되고, 간을 보호하는 약들을 좀 써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간이 약한데 자기 그릇보다 큰 일을 하거나 충격을 심하게 받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겪으면 풍이 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요. 중풍이 오는 겁니다.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든지 배신했다든지 이러면 충격을 받아서 풍이 오는 거죠. 간이 강하면 바람의 침입을 받지 않아서 중풍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사업가나 스포츠맨에 간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어지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불독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간의 기운을 기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한방에서는 간의 맛은 신맛입니다. 신 것을 먹게 해서 간의 기운을 길러야 해요. 간이 실한 사람들은 신김치 좋아하고 그 겉절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냉면 먹을 때도 식초를 듬뿍 칩니다. 그래서 신맛은 간을 살아나게 한다. 신맛은 간을 살게 해요. 신것 많이 먹으면 간이 실해져서 배짱이 좋아지고 용기와 결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승부를 걸 줄 알게 되는 거죠. 신맛이 당기면 간 기능 보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이 안 좋으니까 신맛이 당기는 거예요. 간이 허하면 신맛으로 보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의보감 보면 간병에는 자두, 부추 이런 것을 먹는 게 좋은데, 이런 것이 다 맛이 쉽니다. 또 간병엔 단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감초나 대추, 아욱 등을 쓰고 생강, 진피 같은 걸로 간을 보호합니다. 기타 간에 좋은 어떤 약초들은 결명자가 있죠. 그런데 결명자는 눈에 굉장히 좋아요. 간 경락이 보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눈을 지나서 정수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침을 놓으면 눈이 그 자리에서 밝아지는 걸 환자들이 알 수 있어요.
결명자가 눈에 좋은데 결명자는 찹니다. 차서 몸이 찬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셔야지 되고, 차전자, 질경이 시죠. 복분자는 잘 아시고, 산수유, 작약, 더덕, 모과, 총백은 팥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간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지만 가장 간 건강에 좋은 건,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배추와 부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간에 신 것이 좋다고 해서 신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음욕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 호골들이 그렇게 좀 색을 밝히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러면 부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추는 구체자라고 하는데, 맵고 달고 따뜻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간신, 그래서 간과 신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한다, 이런 기능이 있고, 장량고정, 그래서 양을, 우리 몸에 양기를 북돋우고 고정, 정액을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난요슬,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한방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잎채소 중에 드물게 그 양적인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차가운 음식 요리할 때 부추를 곁들이면 음양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조화가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은 우리 몸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가령 오이에 부추를 넣어서 오이김치를 만들면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서 배탈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조개 역시 차갑기 때문에 조개국을 끓일 때 부추를 좀 넣으면 음양의 조화를 꾀해서 아주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냉면에다가 아주 뜨거운 겨자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에선 젖이 안 나오면 돼지족발을 씁니다. 돼지족발을 쓰는데, 그런 음적인 돼지고기를 먹을 때 파닥파닥 움직이는 가장 양적인 어떤 동물 중에 하나가 새우거든요. 새우젓을 넣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이 어떤 삶의 지혜인데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면이 양적이거든요. 신김치를 넣는 것도, 신김치는 아주 음적인 음식이니까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는 지혜인 겁니다. 한방에서는 음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아무리 뭐 산삼이고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없습니다. 체질대로 약을 쓰고, 자기 체질을 알고 체질대로 약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것도 나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사리나 버섯이나 미나리 같은 건 습한 곳에서 자라니까 대단히 음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고 몸이 더운 사람들이 먹으면, 버섯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뚱뚱하거나 습한 체질의 사람이 먹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체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닙니다. 항생제 중에서 가장 처음에 발견된 그 페니실린도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페니실린을 썼는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페니실린을 썼는데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 양인이 아니라 음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어화동, 몸에 막 열이 나는 그런 열에는 좋아도 뚱뚱하고 몸이 차고 살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많이 먹고 맨날 누워있기 좋아하는 음인한테는 쇼크가 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은 음양을 제대로 알아야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음양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부추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냉증으로 발생하는 요통, 무릎 아프고 뭐 설사하고 불임, 뭐 대하, 이런 증에 몸이 찬 데는 무조건 부추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정력 증진, 자양 강장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추를 즐겨 먹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가? 그만큼 정력 증진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잔혹하고 문란한 성생활로 유명하신 서태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부추를 기양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 일으킨다. 양을 일으킨다. 정부지가, 그 경상도 쪽에서는 부추를 정부지라고 부르는데, 정부지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정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정부지입니다. 해석하면 정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만 봐도 부추가 정력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부추는 정력과 자양강장 효과가 있어서 땀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식은땀 줄줄 흘리는 사람들, 또 정력 부족한 사람들이 부추즙이나 부추죽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고, 본초 강목에 부추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신장이나 고환, 부신 등의 비뇨 생식기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추에 있는 황화합물은 알싸한 성분을 말해요. 부추를 씹을 때 좀 맵고 알싸한 성분, 그런 황화합물이 양기를 증진시키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정력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다 황화합물, 부추의 알싸한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황화합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양기를 자극해서 남성의 발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오신채라고 해서 부추를 금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추는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간은 우리 몸에 지저분한 걸 전부 해독시켜서 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물질이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바로 이 글루타티온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부추의 황성분이고, 부추는 간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바이타민 C가 많아서, 그리고 또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 주는 바이타민 B1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해장국을 먹는다면 해장국에다가 부추를 듬뿍 쳐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추는 고혈압 예방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우리 찌개나 짬뽕 이런데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부추를 충분히 넣어주면, 부추가 정말 이걸 좀 알고 넣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찌개 할 때, 짠 음식을 만들 때 부추를 충분히 넣어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예방할 수 있지만 뜨거운 체질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부추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모두에게 좋은 게 없어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맞게 써야 좋습니다. 만병통치 어쩌고 저쩌고 먹으면 다 좋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다음, 변비와 대장암 예방하고 신경 안정하고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당연히 변비에 좋고 대장암도 예방하고, 부추의 매운맛이 신경 안정과 불면증에 좋아요. 또 부추에는 철분과 엽록소가 많아서 빈혈이 있거나 코피가 잦을 때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추를 알아보겠는데, 배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 배추 다 알지. 그렇지만 배추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고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추가 어떻게 간에 좋고 우리 몸에 좋은지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상에 배추만한 보약이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배추 많이 드셔야지 됩니다. 첫째, 배추는 변비에 당연히 좋겠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促진해줘서 변비 개선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에 함유된 아릴리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배추에는 그런 성분이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서 대장질환 완화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
배추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바이타민 C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어요. 그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가 많은 분들은 간이 안 좋은 겁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기미가 훅 올라와요. 피로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이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배추에 그런 바이타민 C가 많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수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배추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당연히 바이타민 C가 많아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 피로를 유발하는 그 젖산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해서 피로 회복이나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배추가, 이런 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배추에. 그래서 배추 많이 먹는 거는 가격도 싸잖아요. 배추 많이 먹는 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및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추는 그 항암 작용이 있는데 뭐 그럼 무슨 암이나 다 좋은 거 아니냐? 특히 배추가 좋은 암이 대장암, 위암입니다. 소화기 계통이죠. 대장암, 위암에 아주 좋습니다. 그 대장암, 위암에 좋은 성분이 어디에 함유되어 있냐면 배추의 하얀 부분이 있죠. 줄기 부분. 하얀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의 하얀 부분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추는 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배추에 뼈에 좋은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물론 녹용도 먹고 성장탕도 있고 여러 가지 한약이 있지만 꾸준히 배추를 먹는 것이 키 크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애들이 안 먹어서 그래. 그 배추 같은 걸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배추를 어떻게 요리를 하든 배추를 많이 드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간주어, 그래서 동의보감에 간주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이 허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간신이 허해집니다. 무조건 허해져요. 어떤 분들도. 그래서 노인이 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말할 때 항상 조심해요. 내가 한 말 또 한 거 아니야?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 몸속에 진액이 소모돼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해서 우리 몸속에 기운을 길러야지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까 간 기능을 올리려면 어떤 맛? 신맛. 식초를 듬뿍 쳐서 먹습니다. 말을 많이 했으면 간이 허해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에서 성과 악의 지혜가 시작된다. 말하지 말고 들으면 됩니다. 말 많고 잘 되는 법 없습니다. 말 적게 하고, 지금부터는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으면, 잘 듣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튼튼해지고 간이 좋아집니다. 자,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활기차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